네, 대낮이라 잘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사고가 났군요. 조금 블랙박스 차량이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한번 보고했고요.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나오고 있었는데 좀 크게 부딪힌 것 같아요. 과실질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화이트보드에 비율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과실, 오토바이 측 과실. 블랙박스 차량 속도가 저희가 그동안 블랙박스 영상 봤던 거에 비하면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배삼순 변호사님, 박민선 변호사님 써주셨고요. 박 변호사님 숫자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박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20, 상대방 과실이 80. 네. 배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이 0, 네. 상대방 과실 100이다. 네. 두 분이 좀 정반대 의견을 써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배 변호사님은 100대 0으로 네,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저기 화면을 보시면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있습니다. 파란불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록색 불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박스 차량의 신호는 직진 신호죠. 네, 직진 신호가 되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멈춰야 정지 되고요. 신호고 빨간불일 것이고요.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를 보게 되면 오토바이가 정지 신호에서 멈췄으면 사고가 안 나거든요. 네. 그렇죠? 맞네요. 근데 얘가 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내 차의 과실은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밖에 없고 상대방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 과실이 전적으로 100%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블랙박스가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블랙박스 차량은 신호를 잘 지킨 거네요. 그렇죠. 자기 신호에 따라 그냥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얘가 안 나왔으면 사고가 안 났죠. 맞네요. 자, 그러면 박 변호사님은 약간 반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신 건가요? 블랙박스 차량도 과실이 있다라고 하죠. 아까 잠깐 영상을 좀 보면 그 사거리가 직진 신호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직진 신호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그 양쪽에는 신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 쪽에서 봤을 때는 신호가 없다. 네, 그쪽 도로.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나오는 쪽의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인 것 같아요. 그냥 건널목은 있긴 있죠. 그렇죠. 건널목은 다 네모 사각형이 있지만 저 중앙선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도로에 저런 사거리에서 신호기가 한쪽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블랙박스만 보고 판단한 대로 블랙박스의 직진 차량이 대로일 것이고 오토바이가 오는 쪽이 좀 도로의 폭이 좁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지선을 넘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충돌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하신 것처럼 블랙박스 차량이 거기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조금 좀 세 보이고 아무리 직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거리가 있는 데서는 이제 전방 주시 의무가 좀 있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비해서 가해 위험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 시 전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블랙박스가 한 20%의 과실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20% 정도 알겠습니다. 과실이 아예 없다, 20% 정도 있다. 이렇게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블랙박스 영상 좀 많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두 분의 의견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만약에 사고 상대가요,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민식이법도 있고 과실 비율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정반대 결과다. 제가 드린 의견과 정반대 결과 나와서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민식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아시잖아요.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민식이법이라고 법률이 생긴 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추가로 신설이 된 조항들이에요. 뭐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30km 이하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치 카메라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뭘 해야 되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를 위해서
더 특별하게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그렇죠. 일반 성인들은 안 뛰어나지잖아요. 예. 어린이들은 장난치다 뛰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호를 지정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해라는 건데 또 특가법에서는 이제 보호물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속도를 30km 이상으로 갔거나 30km 이하더라도 보호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예.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네. 다쳐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임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 차는 좀 30km 넘는 것 같아요. 네. 그 좀 속도가 있었어요. 즉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라는 의미인데 예.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또 교차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더 전방 조심이 더 높거든요. 주심.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네. 만약에 어린아이였으면 말씀해주신 거와 숫자를 반대로 써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신호를 아까 잠깐 파란불 저희가 확인하면서 봤는데 거기 위에 표시가 좀 있었죠. 비보 좌회전 할 수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초록불이 아니라 적색 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이 만약 없다면 마음은 좀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헷갈립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 했는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비보 좌회전은 녹색불인 경우에 녹색불일 때? 한해서 상대방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은 너희 차량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걸 피해서 가는 거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하셔야 됩니다. 차가 없어도 오는 그쵸. 차가 없어도요. 빨간불인데 비보 좌회전한 거 신호 위반이 돼요. 아, 신호 위반으로. 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에 대해서도 묻고 아. 과실 비율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블랙박스 이런 영상도 그렇지만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또 하나 위화감을 삼아서 네. 어떤 사고의 예방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더라도 좀 참으시고 파란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항상 저희 격돌 블랙박스 끝나고 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